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인쇄와 관련된 프린터 설정부터 인쇄에 대한 마무리까지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키포인트 짚고 넘어가시죠. 문제 나오시게 되시면은 메모장. 만약에 보조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메모장이 가장 많이 문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윈도우 플레이어의 특징. 간단하게 문서 작업할 수 있는 워드패드. 이 녀석은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림판과 계산기. 대표적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터로 넘어가게 되면 프린터의 설치 유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문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요 기본 프린터의 개념하고 그리고 실제 인쇄와 스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들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메모장부터 출발해보죠. 보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에서 이해를 하시듯이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만 해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처럼 완벽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메모장의 특징 한번 보죠. 서식이 필요 없는 별표입니다. 서식이 필요 없다. 그런 다음에 웹페이지 문서를 만들 때 쓴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는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기초가 되는 HTML이라는 인터넷 문서 만드는 언어가 있는데 그거를 뭘로 작성한다? 메모장으로 작성한다. 물론 요즘은 홈페이지를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서식이 필요 없는 서식이란 게 무슨 얘기일까요? 글자 꾸미기 이런 것들은 조금 포기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고 해갖고 한글에서는 이렇게 블럭 잡고 글자 크기 10 이렇게 가나만 블럭 잡고 글자 크기 12 진하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블럭 잡은 부분만 글자 크기가 커지고 진하게 됩니다.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더라도 글자 크기 세팅하게 되면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부분 서식 꾸미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때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 만들 때 쓰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특징. 메모장에서 그림, 차트,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쉬운 말씀 드릴까요? 메모장에서 표 못 넣어요. 메모장에서 표 못 만듭니다. 메모장에 그림 넣고 싶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한 문서 만드실 때 그리고 저장하시게 되면 확장자가 기본적으로 뭐가 붙는다고요? TXT, 텍스트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글자 문서 파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글꼴을 변경하면 무엇이 변경이 된다고요? 전체가 변경됩니다. 부분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부분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블럭 잡고 글자 크기 조절해봐야 그 블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OLE 개체 삽입 이런 게 종종 지문에서 나타나실 텐데 OLE 개체 삽입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는데 보시죠. 문서와 문서에서 이쪽에 있는 자료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 개체 연결 및 삽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글에서 만든 표 엑셀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식의 개념을 우리는 개체 연결 및 삽입이라고 하는데 메모장에서는 이 녀석을 지원하지 않는다. 윈도우가 담당해 줍니다. 이렇게 개체 연결 및 삽입하는 기능은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모장의 기타 기능. 아까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LOG를 넣게 되면은 날짜 시간 파일이 자동적으로 삽입됩니다. 저장하고 닫았다가 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LOG.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 메모장에서 날짜를 한꺼번에 넣고 싶어요. 날짜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단축키도 하나 기억하시죠? F5번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날짜와 관련된 기능 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LOG하고 F5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이 간단하지만 이런 기능은 제공합니다. 무엇? 줄바꿈. 쭉 다 쳐갖고 여기서 자동적으로 커서를 밑으로 내리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한글에선 자동 줄바꿈이란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줄바꿈 기능 되고요. 내가 쳤던 글자와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기와 바꾸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서식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들은 가능합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와 시간 입력한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찾기와 바꾸기 세에서 내가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메모장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아까 보기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 보기들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가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뭐 하는 녀석입니까? 재생기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적이 뭐라고요? 재생이라고요. 재생. 음악 및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때는 CD를 복사해서 CD를 꼽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나만의 음악 CD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노래 이어 붙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영상 잘라 붙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목적 자체가 재생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워드패드.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 MS 워드의 축소판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다 됩니다. 사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림판 그림 삽입할 수 있고 OLE 개체 삽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확장자는 RTF를 가져요. 자, 메모장 확장자 뭐였었죠? TXT. 워드패드 확장자 RTF. 여러분도 혹시 워드 프로세서라는 시험 보시게 되시면 이 문제는 단골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커말에서는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 대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으로 보기에서 옳고 그름을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림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워드패드 배우셨으니까 그림판도 한번 보시죠. 그림판은 많이들 보시죠? 간단한 그림 그리거나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판이니까 그림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기본 확장자는 PNG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시게 되면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파일의 종류를 배우시게 되실 텐데 이 PNG 파일은 투명 부분 세팅이 가능해요.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JPG라는 거 존재하는데 얘는 투명 부분 없이 흰색으로 표현하지만 얘는 투명 부분을 표현 가능하다. 옛날에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옛날 버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에 기본 확장자는 BMP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본 확장자가 뭐로 세팅되어 있다고요? PNG로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기도 종종 우리 쓸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휴대폰에 계산기가 잘 돼 있어갖고 휴대폰 쓰시지만 윈도우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산기가 탑재가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만약에 보기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계산기의 일반 계산기뿐만 아니라 공학용 프로그래머 계산기까지도 종류별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보기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계산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조금 공학용으로도 예를 들면 삼각법이라든지 함수 같은 거 쓸 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16진수로 바꿔갖고 프로그램을 짤 때 쓸 수 있는 프로그래머 계산기도 존재할 수 있다. 어디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 누르시게 되면 계산기의 종류를 고르실 수가 있으시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겁니다. MS-DOS 예전에 쓰던 운영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신 분들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요때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지금처럼 마우스를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명령어를 손으로 쳐갖고 입력해서 컴퓨터를 돌렸었어요. 그때 사용하던 운영 방식이 아직도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종료하실 때는 당연히 X 버튼 누르시면 되시겠고 여기 명령으로 EXIT 비상구란 뜻이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명령 프롬프트는 종료가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간혹가다 요런 명령어 묻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한번 보시죠. 보조 프로그램 나오면은 문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신 거 갖고 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겠네요. 다음 중 메모장에서 현재 시스템의 시간과 날짜 요거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점 LOG하고 그런 다음에 F5번 단축키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먼저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르는 거네요. 옳은 것은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의 시간을 끌어다가 제가 시스템 트레이 설명드렸었죠?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시계 나오는 거.
여기 있는 걸 마우스로 쭉 끌어다 놓으면 시간이 들어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기능 없어요. 그런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곳에 무슨 키 누른다? F5번 키 누른다. 아하, F5번 키 맞구나. 답 몇 번? 2번. 좋습니다. now 함수를 입력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엑셀에서 쓰는 거예요. 저하고 이 과목 들어가시게 되면 함수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삽입 메뉴에서 날짜, 시간이라는 선택한다. 없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보기에 출제가 된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F5번 기억하는 2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다음 문제도 한번 더 보시죠. 메모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가 됩니다. .txt가 됩니다. 맞죠? 텍스트입니다. 2번. 특정한 문자를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있다. 찾기 기능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동 줄바꿈하고 찾기 기능은 있다.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러면 얘도 땡. 우리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림, 차트 등의 OLE 개체들을 넣을 수 있다 없다? 메모장은 간단한 것만 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시간을 삽입하는 기능이 있죠? .log F5번. 그거 기억하셔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시겠네요. 메모장 쉽죠? 이 파트는 좀 쉽습니다. 이 다음 파트가 어려워서 그렇지. 윈도우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어허, 이 녀석 뭐였더라? 재생기. 그래서 CD 꽂기 가능.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니까 일단은 재생하기 되죠? CD를 복사하는 거. 그래갖고 예전에 CD 굽는다라는 얘기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과 영상을 뭐 한다고요? 편집. 편집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재생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답이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신의 음악에 CD 제작하기, CD 굽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나오게 되면 한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이제 오늘 이 녀석은 단골적으로 문제 출제되는 좀 배우실 분량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프린터입니다. 프린터. 인쇄할 때 쓰는 기계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프린터 설치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시작 단추, 설정, 장치, 프린터 및 스캐너, 프린터 스캐너 추가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 요건 기본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윈도우 설정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경로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프린터를 설치할 때 설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로컬 프린터라는 녀석이 있고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셔라? 여러분들 프린터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프린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프린터는 무조건 한 대가 달려 있는데 그 한 대를 나 혼자 쓰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로컬 프린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몇 대 몇 방식이다? 1대1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트워크 프린터는 프린터가 한 대가 달려 있어요. 이 녀석을 나 혼자 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쓴다. 공유해서 쓴다. 공유 연결된 유형 1대 N 방식이에요. 그러면 1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1이 프린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N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림 한번 보시죠.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고? 로컬 프린터. 컴퓨터 여러 대가 프린터 하나를 공유해서 쓰면 이런 것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PC방 가면 볼 수 있어요. PC방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나 인쇄해더라도 주인장 옆에 프린터에서 나와갖고 나갈 때 돈 내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학교 PC실 같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프린터를 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설치 유형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설치 유형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본 프린터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기본 프린터는 뭔가요? 그러시는데 이 전에 여러분들 하나의 전제가 들어갑니다. 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는 대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케이? 보시는 것처럼 제 컴퓨터에 프린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에 체크 표시? 이 녹색 체크 표시가 여러분들 기본 프린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본 프린터라는 개념이 생겨났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프린터를 가라는 컴퓨터에 ABC라는 프린터 3대를 달아놨어요.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A, B, C 세대에서 인쇄가 다 돼서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떤 거 하나에서만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게 맞을까요? 눈치채셨죠? 어떤 거 하나에서 인쇄돼서 나오는 게 정상적이란 얘기죠. 만약에 한 장이 필요한데 세 개에서 다 나온다고, 연결을 세 개 해놨다고 세 개에서 다 나오게 된다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터를 달아놓고 인쇄 명령을 눌렀었을 때 자동적으로 인쇄되는 프린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프린터를 우린 뭐라고 부를 거다? 기본 프린터라고 부를 거다라는 개념이죠. 프로그램에서 인쇄 시 내가 어떤 프린터가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어떤 프린터로 인쇄할 겁니까? 라는 걸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쇄 명령이 전달되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 프린터를 우리는 기본 프린터라고 부르고, 당연히 사용 빈도에 따라서 변경 가능할까요? 변경이 가능하며,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프린터 설치할 때 로컬 프린터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로 나뉜다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해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 기억해 주세요. 프린터 나오시게 되면 아까 프린터 설치 유형하고 이 기본 프린터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프린터 속성. 그러면 프린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프린터에 대한 속성을 볼 수가 있다. 프린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속성 나타납니다. 일반 탭에서는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공급 용지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고급 탭에서는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를 스폴한다. 스폴 기능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쇄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본 값으로, 기본 세팅 값으로 인쇄하겠다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 하나. 여러분들 여기 프린터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인쇄하는 매수, 인쇄 용지 방향 이런 것들은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할까요? 프로그램의 인쇄 메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글로 문서 만들었다 치게 됐을 때 내가 이걸 5장 필요합니다. 프린터 속성에서 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한글에서 인쇄 버튼 누른다고 인쇄 버튼 누른 다음에 나 5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쇄 매수를 5로 맞춰 놓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프린터에 대한 속성을 보는 거지 인쇄에 대한 옵션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먼저 프린터 속성에서 일반 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일반 탭.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기능이 컬러가 아닌 거고 양면 인쇄를 가능하게 할 거고 이렇게. 그리고 해상도는 어느 정도. 요 해상도라는 게 인쇄의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한 용지는 요거 2개가 있습니다. 요 개념이 속성이란 개념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공유. 아까 네트워크 프린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포트는 컴퓨터 뒷부분에 어디에 연결이 돼 있나. 그런 다음에 보안은 이 프린터에 대한 남들이 침입해갖고 막 땡겨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고급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고급에서는 뭘 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스폴. 요 밑에 옵션 한번 읽어볼게요. 스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조금 이따 스폴 배우실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인쇄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으로 인쇄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 제어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프린터 속성에서 세팅하는 겁니다. 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세팅까지 끝났고 프린터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인쇄해야 되겠죠? 인쇄를 할 겁니다. 그럼 인쇄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메뉴창에서 파일에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이때 용지의 매수라든지 기타 등등등 설치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인쇄 시 트레이 창에 아까 트레이 창이 어디라고요? 시계 옆에 무슨 마크가 생긴다? 프린터 마크가 생깁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인쇄 관리자가 실행되면서 여러분들 요게 인쇄 관리자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인쇄 관리자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인쇄를 걸어놨습니다. 라는 거. 한번 보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작업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합니다.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인쇄를 해놨는데 잘못 눌러서 수정 봐야 되는데 수정 보지도 않고 인쇄 버튼을 눌렀네요. 그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취소됩니다. 자, 되는 거 한번 살펴보죠. 취소. 그런 다음에 잠깐 중지해라. 일시 중지. 그런 다음에 일시 중지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뭐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순서 변경. 제가 A, B, C 이렇게 3가지 문서를 프린터에 순서대로 인쇄 버튼을 눌러놨어요. 그러면 프린터에서는 A, B, C 이 순서 3개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C입니다. 그러면 C를 제일 위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인쇄의 순서 변경까지도 가능한 게 인쇄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인쇄관리자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인쇄 버튼 누르게 되면 시계 옆에 트레이 창에 프린터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계속 선생님 수풀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용만 잘 기억해 보자고요. 인쇄할 내용을 CPU가 중앙처리 장치가 담당해갖고 인쇄를 일일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인쇄할 내용을 일단 어디로 보내?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인쇄될 내용을 보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CPU, 이거 중앙처리 장치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 아주 자세하게 배우자고요. 컴퓨터에서 모든 처리를 담당하는 녀석입니다. 중앙처리 장치가 이런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너는 네 할 일 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포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인쇄는 하드디스크하고 프린터하고 담당해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CPU는 그동안 지가 처리할 거 따로 나가면 되는 거 맞으시죠? 목적이 뭡니까? 병행, 처리 이렇게 얘기해요. 병행이란 얘기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목적으로 만든 기능이 수폴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드디스크로 보내서 인쇄로 넘어간다. 왜 사용할까요? 방금 설명드렸어요. 왜 사용할까요? 이렇게. 인쇄를 하는 동안 CPU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쇄되면서 내가 CPU는 다른 작업을 하려니까 동시에 두 개 처리가 되니까. 하지만 인쇄 속도는 느려집니다. 보이시죠? 만약에 관이 하나가 있으면 물 나오는 거는 되게 세게 나옵니다. 쭉 처리가 될 거란 얘기죠. 관이 두 개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나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의 한쪽에서 나오는 물의 세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수폴 기능은 해제해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인쇄가 되어 아까 우리 프린터에 설정해서 수폴 기능의 해제, 수폴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 이런 옵션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수폴을 쓸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프린터 달아놓으면 수폴 기능을 쓰는 사람들이 99.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수폴 기능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하더라도 인쇄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쇄를 눌렀을 때 인쇄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일단 컴퓨터에서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다? 전원이나 케이블 연결 상태입니다. 케이블 빠져 있거나 프린터에 전원이 안 들어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인쇄 버튼 100번 눌러봤자 인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의 등록 정보를 한번 살펴보고 프린터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수폴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라. 네.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는 되는데 우리가 도깨비 문자라고 그러죠. 못 알아먹는 인쇄가 못 알아먹는 글자로 인쇄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재부팅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인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이 드라이버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드라이버는 어떤 장치를 정확하게 세팅해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장치 설정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뭐라고요? 장치 설정 프로그램. 우리도 프린터의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프린터가 내 컴퓨터에 정확하게 설치가 돼서 설정이 돼야지만 그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업그레이드가 됐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간혹 가다가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인쇄물이 번지거나 얼룩이 발생하면 프린터 헤드를 청소하거나 카트리지를 교환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프린터 헤드 그러면요. 잉크젯 프린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잉크젯 프린터, 잉크를 사용하는 프린터. 그럴 때 무엇이 잉크가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얘기죠. 분사형이거든요. 잉크가 쭉 나와갖고 종이에다가 색깔을 입혀요. 근데 그 헤드가 막혀져 있으면은 잉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번지거나 얼룩이 발생합니다.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면 토너라고도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인데 잉크에 들어가는 색깔적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잉크가 떨어졌네?
당연히 인쇄가 잘 안 되겠죠. 요럴 때는 요런 것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프린터 어렵지 않으셨죠? 개념 잘 잡으셨으면 저하고 문제 풀 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프린터 속성의 대화상자. 아까 프린터 속성 배우셨죠? 지금 일반 묻습니까? 고급 묻습니까? 고급 묻고 있네요. 고급 탭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 고르십시오. 문서 보관 가능한다고 그랬고 기본 값으로 인쇄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문서 수폴 기능 설정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답으로 아닌 것은 4번. 얘는 보안을 위한 사용 권한 설정은 얘는 어디서 한다고요? 보안 탭에서 합니다. 예. 이렇게 한 개씩 낀 거 놓고 맞냐 틀리냐 그런 거 묻게 된다는 얘기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프린트 설치에 대한 겁니다. 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네트워크 프린터냐 아니면 로컬 프린터냐 뭐 이런 거 묻는 게 되겠죠? 한번 보죠. 프린트 및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 및 스캐너 추가를 실행하여 새로운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유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로컬 아니면 네트워크 프린터. 옳지 않은 거니까 땡.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터만 설치되어야 하며 일단 요 말부터 틀렸네요. 아까 기억나시죠? 가라는 컴퓨터에 ABC라는 프린터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네. 요 말을 왜 헷갈려 하시냐면 여러분들 이게 기본 프린터 개념하고 헷갈리시면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으세요. 기본 프린터는 컴퓨터에서 오직 한 대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BC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다 치더라도 인쇄를 하셨을 때 기본 프린터는 A면 A, B면 B지 AB가 동시에 기본 프린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요 녀석이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프린터란 말 없으면 한 대의 프린터만 설치돼야 된다 이런 말 안 됩니다. 기본 프린터만 오직 한 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답은 2번. 한 대의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되죠. 어디가 틀린 거다? 앞부분만 틀린 거다. 아예 이렇게 보기를 줄 때 다 틀린 걸로 주게 되면 문제에서 답 찾아내기가 좀 편할 텐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 뒤에 거는 맞아. 그럼 이게 앞에 게 정확한 개념이 있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러면 좀 문제 푸는데 곤란해진다. 그래서 개념 정확하게 잡으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거 한번 보죠.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할 때는 프린터의 공유 이름과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 공유 설정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치하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네트워크 프린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내 컴퓨터에서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린터를 같이 쓰겠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넘어가셔도 되시겠네요.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보다는 제가 문제를 보게 되면요.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게 문제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죠. 기본 프린터란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프린터. 아이고야, 맞네요. 프린터 속성창에서 공급 용지의 종류, 그런 다음에 공유, 포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인쇄 매수 이딴 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팅적인 측면이니까 설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쇄 대기 중인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취소돼요. 그렇죠? 순서 변경 돼요. 일시 멈춤 돼요. 그런 다음에 일시 멈춤이 있으면 다시 시작도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게 인쇄, 요거는 인쇄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개념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인쇄 중인 작업은 취소할 수 없으나 잠시 중단시킬 수는 있다.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겠어요? 4번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취소할 수 없으나 취소돼요. 그렇죠? 특징 기억하셔갖고 문제 푸는 겁니다. 좋습니다. 4번 문제도 통과. 다음 문제 보시죠. 인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쇄가 되지 않을 때는 전원 케이블부터 확인한다. 1번은 땡,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스폴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 프린터 스폴러 서비스를 중지하고 프린터 스폴러 서비스가 스폴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스폴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볼 것은 스폴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눌렀을 때 인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터 드라이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설치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포를 사용하지 않고 인쇄하겠다라는 그 개념부터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답이 2번입니다.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될 경우에는 재부팅해라.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해라. 그리고 웬만큼 잘 안 되게 되면은요, 프린터에 문제가 있게 되면 프린터도 정상이고 컴퓨터도 정상인데 인쇄가 잘 안 된다.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시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인쇄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하거나 잉크를 교체해라. 카트리지를 교체해라. 말 되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계속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우선순위를 순서 변경 가능하다. 땡. 인쇄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량, 용지 공급, 인쇄 매수. 얘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는 인쇄 관리자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실제 프로그램에서 내가 인쇄 매수 같은 거 결정하셔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 거 똑같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예시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뭐 기억하시라고요? 보조 프로그램의 종류와 특징.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건 메모장.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뭐 그림판에 있는 기본 확장자 이런 것까지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프린터의 설치 유형. 로컬이냐 네트워크느냐. 그런 다음에 기본 프린터의 개념. 그리고 수폴 기능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와 관련된 다양한 설정들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은 뭘로 돌아올 겁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윈도우에 대한 특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윈도우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파트가 말이 좀 많아지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저하고 같이 또 진도를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